미국 경제가 2분기에도 마이너스 0.9%를 기록해 사실상 불경기에 진입했다는 우려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감소하며 팔 집들이 늘어나고 집값은 하락하는 변화가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5만 6천 건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학교들이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대폭 축소한 새 에너지, 헬스케어, 세금 인상 패키지가 막판에 전격 타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가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0.9%를 기록해 사실상 불경기에 진입했다는 우려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아직 수차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경기로 공식 선언되지는 않고 있으나 올해와 내년 불경기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신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끝내 사실상 불경기에 진입했거나 공식적인 불경기 선언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국내 총생산 GDP는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전년에 비해 마이너스 0.9%로 후퇴했다고 연방상무부 경제분석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마이너스 1.6%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0.9%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NBER에 의해 불경기, 리세션으로 공식 선언될 수 있으나 통계 집계에서는 수차례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몇 달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미국 경제는 이미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불경기에 진입했으며 앞으로도 더 깊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강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어 불경기 공포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2분기 GDP가 1분기에 이어 마이너스 0.9% 후퇴를 기록한 것은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소비 지출이 겨우 버티고 있는 반면 기업 설비 투자를 비롯한 민간 투자가 급감하고 재고와 무역 적자 등이 악화된 데다가 연방정부 지출마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2분기 석 달 동안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은 1% 증가해 가까스로 후퇴를 면했으나 서비스 지출은 4.1% 증가한 반면 상품 구매는 4.4% 감소로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주택 건축은 14%, 업체들의 공장 창고 등 설비 건축은 11.7%나 급락하는 등 민간 투자가 2분기에 13.5%나 줄어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연방정부 지출도 3.2% 줄었으며 재고 둔화와 무역 적자 악화로 전체 GDP를 감소시켰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 1분기와 2분기의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사실상 불경기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올 하반기에는 다소 나아져 올해 전체로는 아직 깊은 불경기만큼은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연방당국과 다수의 경제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4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한 물가 잡기를 위해 공격적인 연속금리 인상으로 수요, 소비 지출을 의도적으로 냉각시킨 것이므로 물가 진정과 성장 회복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 한해 3.5%나 금리를 올려 올 연말 6.3%인 PCE 물가를 5.2%로 1포인트 낮추는 대신에 1.7%의 저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분석가들의 다수는 올 연말 미국 경제 성장률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마이너스 1%를 기록하겠지만 플러스 1.7 내지 1.9%로 선방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감소하며 팔 집들이 늘어나고 집값은 하락하는 변화가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택 판매는 13% 감소하고 집값은 연말까지 5 내지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고용시장과 함께 두 버팀목 중 하나인 주택시장에서도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모기지 이자율이 2배로 급등한 여파로 주택 판매와 거래가 매달 감소하면서 팔려는 집들은 늘어나고 집값은 하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아직 크로징은 하지 않았지만 계약에 서명한 통계로 미국 내에서 기존 주택 판매는 6월에 전달보다 8.6%, 전년보다는 무려
무려 20%나 감소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5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국 부동산인 협회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초기를 예외로 하고 평년만 계산해 보면 2011년 9월 이래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6월에는 뜨거운 주택시장을 보여온 서부와 남부에서 낙폭이 커서 급속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는 15.9%, 전년보다는 30.9%나 급감했습니다. 남부 지역은 전달보다는 8.9%, 전년보다는 19.2% 감소했습니다. 동북부 지역은 전달보다는 6.7%, 전년보다는 17.6% 줄었습니다. 중서부 지역의 경우 전달보다 3.8%, 전년보다 13.4% 감소해 미 전역에서 기존 주택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중위 가격으로 41만 달러까지 넘어선 데다가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인 경우 5.50% 내지 6%로 올 1월 3%보다 근 2배나 급등하자 모기지 신청과 주택 거래가 급감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팔려고 나온 주택 재고가 예전 뜨거웠던 주택 시장일수록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경우 팔려는 집들이 218%나 급등했으며 아이다호 보이즈는 179%, 애리조나 피닉스는 156%나 늘어났습니다. 주택 거래가 냉각되고 팔려고 나온 집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다호 보이즈 지역에선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들 가운데 61%나 6월에 매매 가격을 도중에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축 주택의 20%는 6월 한 달 동안 분양 가격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무디스는 올 연말까지 도시들의 집값이 5에서 10%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25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수정된 전달치보다는 5천 건 줄어든 것이지만 당초 발표치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아직도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르락 내리락하는 불안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한 주 25만 6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전주의 26만 1천 건보다는 5천 건 줄어든 것이지만 당초 발표된 25만 1천 건에 비하면 5천 건 늘어난 겁니다. 또한 해고자 숫자를 의미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8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고용시장이 4개월 연속 실업률 3.6%에 한 달 35만 개 안팎의 고용 증가로 선방하고 있으나 해고바람이 몰아칠 조짐이 있어 다소 불안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버지니아에서는 신규 실업수당이 3,550건 신청돼 전주보다 480건 늘어난 반면 메릴랜드에선 1,900건으로 550건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지난 한 주 4만 1,100건의 실업수당이 청구돼 전주보다 2,100건 줄었지만 여전히 타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규모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선 14,70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2,000건 줄었습니다. 뉴욕에선 14,400건으로 5,700건 감소했습니다. 갑자기 급증했던 매사추세츠에서는 7,600건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지난 한 주 15,500건이나 신청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주일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미 전역에서 135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2만 5천 명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에서는 올 들어 3만 5천 명이나 이미 감원한 테크 업종에 이어 7월부터 올 하반기에 대량 해고바람을 몰아치려는 금융투자업계, 그리고 GM과 포드 등 자동차 업계 등 각계로 수익률 급락에 따른 대량 감원을 계획하고 있어 고용시장이 요동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마저 흔들리면 일자리 불안에 빠지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돈을 쓸 수 없어 미국 경제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은 크게 위축시키게 되고 이는 불경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다음 달이면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와 10대 절반 이상인 55%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백신의 부작용 우려와 정보 부족 등으로 자녀들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답한 부모가 4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학교들이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5세에서 17세 사이 약 2,390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 연령대 전체의 약 4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접종 완료자 가운데 부스터샷을 맞을 요건이 되는 어린이와 10대들도 약 2,2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제 부스터샷을 접종한 경우는 이 연령대 인구의 9.5%인 500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연령대별로 세분화하면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가 79만 6천여 명,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이 420만 명입니다. 미국 소아과 협회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어린이는 1,400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31만 1천여 명이 최근 4주 사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미국의 5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43%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카이저 가족재단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 데이터에 따르면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의 17%만이 자녀가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자녀를 둔 부모의 37%와 12세에서 17세 사이 자녀를 둔 부모의 28%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모들의 반응은 당파와 예방접종 상태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민주당 성향 부모의 21%만이 자녀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성향 부모는 64%였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부모의 27%가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부모의 64%가 자녀 접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부모들은 백신의 안전성과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접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절반 이상이 자녀의 예방접종에 관한 정부 정보가 혼란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7,400억 달러의 세입을 늘려 4,300억 달러를 지출해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를 3년간 연장하고 전기차 등 에너지 전환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새 에너지, 헬스케어, 세금 패키지 방안을 막판에 전격 타결했습니다. 열세를 쥐고 있던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이 이달 초에도 좌초시켰다가 척 슈머 상원 대표와 막판 협상에서 180도 입장을 번복한 덕에 새 민주당 독자 가결안을 극적으로 타결짓고 최종 승인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민주당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대폭 축소한 새 에너지 헬스케어 세금 인상 패키지가 롤러코스터를 탄 끝에 막판에 깜짝 타결돼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독자 가결의 열세를 쥐고 지난해 12월에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무산시킨 데 이어 이달 초에도 1조 달러 이하로 축소한 패키지마저 좌초시켰던 조 맨신 상원의원이 척 슈머 상원 대표와의 최후 담판에서 180도 입장을 받고 전격 타결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곧 독자 가결 절차를 밟을 새로운 에너지, 헬스케어, 세금 패키지안에 따르면 첫째, 미국민들의 헬스케어 비용을 대폭 줄여주는데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고 수천억 달러를 절약하게 됩니다.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를 3년간 연장하는데 640억 달러를 쓰기로 했습니다. 현재 2년 연장이 올 연말 끝나는데 앞으로 3년간 지속돼 1,300만 명의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월 보험료 정부 보조를 계속 받게 됩니다.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아웃 오브 포켓의 1년 한도를 $2,000로 정해 그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되며 2026년부터는 10종, 2029년부터는 20종의 처방약값을 할인받게 됩니다. 처방약값 낮추기를 시행하면 10년간 정부 예산 2,880억 달러를 절약하게 됩니다.
둘째, 이달 초에 무산됐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책을 되살려 10년간 3,69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 방안을 통해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새 차는 7,500달러, 중고차는 4,0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되 연소득 새 차는 개인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 이하, 중고차는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만 세제 혜택을 받게 제한됩니다. 셋째, 증세 방안은 대폭 줄어들었는데 10년간 7,390억 달러의 세입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에서는 대기업들에 대한 15% 최저법인세로 10년간 4,510억 달러를 더 걷어들이게 됩니다. 또한 IRS에 800억 달러를 투입해 탈루 추적을 강화함으로써 10년간 1,240억 달러를 징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처방약값 낮추기 절약분 2,880억 달러도 새로운 세입에 포함됩니다. 넷째, 새로운 세입 7,390억 달러에서 새로운 지출 4,330억 달러를 뺀 3,000억 달러 이상은 적자 감축에 사용됩니다. 바이든 민주당의 새 패키지 법안이 최종 가결돼 시행되면 미국민들의 헬스케어 비용 지원과 에너지 전환, 적자 감축, 물가 진정 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민주진영의 11월 중간선거와 차기 대선 전에도 핵심 무기로 활용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